앞 시간에 이어서 코일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직선도선을 말아서 원형도선을 만들고 원형도선을 나열해서 코일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상상하기 편하게 가운데 중심축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원기둥 같은 중심축에다가 도선을 계속해서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은 횟수를 n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 여기에 감겨있는 상태에서 전원장치가 연결될 거예요. 자, 은근히 좀 충격적인 부분인데 학생들이 이 건전지 기호를 까먹는 경우가 많죠. 이제 뭐 기초력을 한다지만 학생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자, 긴 막대기가 플러스 극, 짧은 막대기가 마이너스 극이고요. 전류라는 건 플러스 극에서 회로를 돌아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원형도선에서 했듯이 얘를 전류가 회전하는 방향, 고리에서 원이 전류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오른손을 말아주게 되면 원 중심에 관통하는 접선 방향의 직선 형태의 자기력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왜 얘가 원형도선이 나열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가 돌 때마다 원형도선이 한 겹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6겹이 있겠네요. 해서 중심에는 엄지 쪽 감는 방향 오른손은 이 원기둥을 말아준다고 생각했을 때 감는 방향의 엄지 방향으로 중심의 직선 형태의 자기력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생길 거고 얘가 코일이라고 부르지만 NS의 상태가 되겠죠? N이라는 게 자기력선이 나오는 면, S는 들어가는 면. 화살표 해줄까요?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다른 명칭으로 뭐라고 해도 돼요? 얘가 용도에 따라서 전자석이라는 명칭으로 불러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솔레노이드. 구조상 부르는 명칭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만드는 자기장 B는 K2'의 NI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2' 같은 경우에는 2파이 K다. 자, 알려는 드리지만 원형도선 제외하고 이렇게 환산하는 거 코일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코일은 나머지 변수만 아시면 되는데 자, 아까는 가문 횟수를 대문자 n으로 표현했는데 공식에는 소문자 n으로 되어 있죠. 차이점은 그래요. L분의 N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코일의 길이분의 전체 길이 있죠? L. 이 전체 길이에 대해서 총 가문수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소문자 n이라는 값은 단위 길이다 가문수. 자, 당연히 원형 고리의 중심 자기장이 다 같은 방향이니까 중첩되는 게 많을수록 좋지만 그게 간격이 너무 멀면 합성될 때 딱 정비례로 합성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촘촘하게 감겨있을수록 더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석 또 이 코일의 자기장 세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는 가문수와 전류의 크기. 자, 공식에선 이 두 개밖에 없지만 추가를 한다면 여기 말하는 중심축 있죠, 그렇죠? 축에 해당되는 물질이 강자성체일수록 훨씬 자기장을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강자성체가 뒷단원이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석에 잘 붙는 물질일수록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없겠네요. 자, 여기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전자석이라는 나오는 내용이 자기력을 받는 도선이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얘도 쉬워요. 수학적 계산은 안 할 거기 때문에 딱히 뭐 복잡한 내용은 없고 단순하게 자, 스탠드에다가 철사를 걸고요. 철사예요, 철사. 여기다가 금속 막대기를 매달아 놓을 거야. 금속 막대.
자, 이 상태에서 금속 막대에다가 말굽 자석을 뒤에서 쓱쓱 넣어줄 건데 아무래도 3차원 그림이다 보니까 이게 잘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래도 여러 번 시도는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미술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위에를 N극, 아랫면을 S극이라 이렇게 표현해 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 장치가, 그러니까 자기력을 볼 수 있는 실험 장치가 설계가 됐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 상태면 아무런 변화가 없겠지만 이쪽 막대에 플러스 집게를 이쪽 막대에 마이너스 집게를 연결해 주면 전류가 흐르겠죠. 다 도체니까. 그래서 말굽 사이에 막대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쪽, 말굽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단원 자체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과 말굽 자석, 연구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자기력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공간적인 좀 방향성이 한 번에 캐치하기 힘들다 보니까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게 오른손을 또 이용하는 거죠. 자, 손가락을 예쁘게.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손바닥을 구분해야 되니까 손금. 자, 손금이에요. 이때 엄지의 방향이 전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이때 손바닥이 펼쳐져 있는 쪽이 힘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차원 XY Z축이라고 봤을 때 어떤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전류, 여기가 자기장. 그러면 얘가 힘의 방향이 되는 거죠. 위에 거랑 좀 달라서 방향성이 좀 회전돼 있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엄지를 밑에다 받쳐주면 이렇게 보이려나? 엄지 위쪽, 자기장 위쪽, 손바닥 위쪽. 그래서 3차원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여기가 꼭 직각이라 해줍니다. 자, 좀만 정확하게 해주면 이때 받는 자기력의 크기가 전류에 대해서 L, 직선도선의 방향성과 자기장의 방향성이 벡터곱이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 따지자면 로렌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르죠, 그렇죠? 그래서 방향성이 벡터곱이라는 수직성분끼리의 곱이 수직성분을 만든다,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직각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나란해 버리면 전류와 자기장 방향이 나란해 버리면 힘이 0이 되는 거죠. 직각이 아니니까. 그래서 수직, 힘 최대, 수평일 때는 작용하는 자기력이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전동기라는 모터라는 장치가 만들어진 거죠. 자, 모터 같은 경우에는 왼편 해봅시다. 충물질 자석의 전기는 여기까지. 자, 관련 내용을 살짝 띄워주고요. 어떡하지? 이것도 10분을 넘길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하니까 여러분, 공부를 꼭 10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살짝 넘겨볼게요. 전동기. 자, 자석이 그림 자료는 살짝 첨부해 줄게요. 아무래도 칠판에 내가 그리는 것보단 좀 더 입체감이 살아있을 거니까. 보자. 자,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뭐 보면은 다 평면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도선이 서 있는 건 없겠지만 내 목적은 자석 사이에 이렇게 누워있는 도선이 있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보이려나? 이렇게 누워있는 도선, 가운데 꽂혀있는 도선. 자, 이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오게 되면 전류는 금속 판 뒤에 이제 정류자라고 들어올 건데 금속 판을 타고 올라가서 옆으로 흐르고 내려오고 나가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N에서 S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왼쪽 변의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전류, 오른쪽을 향하는 자기장. 그래서 엄지 위, 손가락 오른쪽 향해 주면 손바닥이 내가 지금 칠판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건 3차원적으로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의 방향을 연직 아래쪽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엄지가 뒤집힐 거니까 손바닥이 반대가 되겠죠. 엄지가 뒤집힐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 편은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사각 도선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갈 거니까 전동기의 회전 방향이 현재 이 구조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또 포인트는 여기 윗변은 힘을 받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뭐 때문에? 수평, 힘이 날아가면, 전류와 자기장 방향이 날아가면 힘이 없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도는데 처음에 얘기했죠? 이 정류자라고 하는 구조는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 자, 얘가 수직이 됐을 때 도선이 이제 돌아서 지금 수평 누워있는 영도에서 수직 상태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한쪽은 계속 잡아당기고 한쪽은 계속 위로 잡아당기고 양쪽으로 줄다리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계속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워있던 상태에서 수직이 되는 순간 당기기만 하는 줄다리기 상태가 되니까 더 이상 회전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해서 정제 잘 보면 중간에 이렇게 금속판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선과 도선이 좀 확대해볼까요? 정류자에 맞닿아 있던 도선이 회전을 통해서 일로 오는 거지 정류자 금속판이 끊어져 있는 중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전류가 차단되겠죠. 그럼 차단되면 여기 있던 힘들도 같이 사라집니다. 자기장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가던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넘어가면 옆에 있는 도선에 닿을 거야. 조금만 넘어가면 닿을 거야. 그럼 닿게 되면 다시 전류를 공급받게 될 건데, 자, 여기서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얘는 옆에서 전류가 들어오던, 그러니까 들어가던, 여기 들어가던 도선이었어. 근데 얘가 회전해서 오른쪽에 있는 정류자 금속판에 닿으면 돌아와서 나오는 전류 방향으로 바뀌잖아요. 전류 방향이 바뀐다는 건 여기도 있지만 힘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고,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울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높이 있는 쪽은 내리는 쪽, 낮게 있는 쪽은 올리는 쪽으로 힘을 받게 될 거라 회전 방향이 계속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해서 그냥 회전축을 기준으로 할 때 회전축 기준 왼쪽 단면은 계속 아래쪽, 오른쪽 단면은 계속 위쪽, 회전이 유지되게끔 힘의 방향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정류자는 전동기라는 구조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자, 예시까지 이론 말고 관련된 예시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면 일단 전류와 자기장, 전류와 자기장 파트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